7단원의 얘기는 이제 통계적 추정인데,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거는 예측을 포함하고 있겠죠. 수학적으로 좀 예측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위한 기초적인 그런 개념을 지금 파트에서 배울 거고, 앞에 일단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보면, 모집단은 그냥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내가 조사하고 싶다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모집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집단 전체, 정말 난 전체에 대한 통계를 알고 싶으니까 이런 걸 모집단이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5천만 명, 6천만 명을 다 뽑아서 한 명 한 명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5천만 명을 다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계속 반복하면 1년을 해도 다 못 끝낼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를 도입하는 거냐면 표본이라는 걸 도입해서 모집단 중에 일부인 거죠. 모집단이 이제 5천만이다 하면은 이 표본은 막 만 명만 뽑아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본에서 10,000명을 조사한 걸 토대로 모집단의 것을 추정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제 통계적인 추정이다, 이런 거고, 일단 앞에는 이제 그런 추정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일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조사하기 위해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전수조사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하죠. 표본조사. 막 이제 선거철이 온다, 이제 곧 선거를 할 텐데,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표본조사를 하죠. 왜냐면 선거는 성인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추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또 넘어가보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자가 어미 모자를 쓰는데, 이제 앞에서 배운 평균, 분산, 표준편차랑 아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뭐라는 말을 붙여주냐면, 아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랑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 모자가 붙은 거는 똑같죠. 똑같이 나타내고, 아래 이제 표본이 붙은 건 뭐냐면, 내가 5천만 명을 조사하는 것 대신 요만큼을 뽑은 거예요. 요만큼을 뽑았는데 이게 몇 개? n개. n명이라고 하면 n명을 뽑은 거죠. n명을 뽑아서 그것들의 이 n명의 평균과 n명의 표준편차, 그 n명의 분산, 얘네를 구하는 거를 이제 걔네들의 이름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아래 식을 보면 n명을 뽑았으니까 이 n개의 평균은 그냥 당연히 그걸 다 더한 것들의 중간이겠죠. 그쵸? 그걸 나눈 게 될 거고, 그것들의 평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식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 평균들을 빼주어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까진 같은데 n-1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n-1이 돼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증명하기에는 살짝 복잡하고, 이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해요. 그런 게 편하고, 이거를 증명하고 수학적으로 밝혀내기까지는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표본 같은 경우에는 식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봤던 분산 관계랑 똑같고 루트 씌워주면 되고,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일단 개념은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이렇게 얘기했는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원래 이제 자료가 있으면 얘네들의 평균은 m으로 당연히 하나밖에 존재하지가 않겠죠. 근데 내가 그 자료들 중에서 일부를 뽑았어요. 이렇게 걔네들의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의 평균은 또 다를 거죠. 그쵸? 이렇게 뽑았을 때도 평균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 모평균은 고정된 상수지만 표본 평균은 표본에 따라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확률 변수다.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이라는 거를 x바라고 나타내고, 이것들의 표를 요 아래처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요 아래가 아니네, 요 아래처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은 앞에서 배운 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고, 문제 읽어보면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이때 모집단, 이게 모집단이죠. 라지 x가. 거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거래요. 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걔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3이랑 6 사이니까 결국은 이제 얘가 이거거나 이거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계산을 직접 하면 돼요.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이 4가 나오려면 2, 6이거나 4, 4거나, 그쵸? 그리고 5가 나오려면은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4, 6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뽑을 경우에는 4, 6을 뽑는 거랑 6, 4를 뽑는 거랑은 다른 경우죠.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2, 4, 6이 있으면은 전체 경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뽑히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뽑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3으로 뽑히죠. 왜냐면 중복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6, 6을 뽑아도 되고 4, 4를 뽑아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을 해서 뽑아도 되니까 4, 6을 뽑는 거랑 6, 4를 뽑는 경우는 다른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보면은 2, 6을 뽑을 확률은 2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여기서 표에서 2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 6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고, 근데 2, 6이랑 6, 4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4, 4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근데 얘는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4, 4는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해가지고 16분의 5입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나오고, 여기서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거기서 곱하기 2, 6, 4, 4, 6 이렇게 자리 바꾸기 하면 8분의 1이고, 얘네 두 개 더하면 16분의 7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얘도 x의 확률 분포 표가 오른쪽과 같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이번에 3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했어요. 근데 일단 이건 표본 평균이 아니라 그냥 확률 변수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3분의 2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 얘랑 얘를 더하면 3분의 2다. 그러면은 a가 12분의 5가 돼야겠네요. 12분의 5가 돼야 될 거고, 얘는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2고, 이거 다 더했을 때는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12분의 2겠죠? 그러면은 이때 x바가 3분의 10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x바를 어떻게 구했죠? 3개 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3개를 뽑는 추출인 거니까.
그럼 얘가 10이나 3개를 더해서 10이 되도록 하는 조합을 찾으면 되니까 3개를 더해서 10이 되려면 3, 3, 4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 올라가서 2, 4, 4를 뽑거나 그쵸? 근데 물론 여기서 순서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3, 3, 4나 3, 4, 3, 4, 3, 3 이건 다 다른 경우니까. 첫 번째 경우 확률 먼저 보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요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죠. 근데 그게 세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걔가 보면 72분의 1 아래 거는 12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 얘도 똑같이 3개, 세 종류. 여기는 나눠주면 144분의 5네요. 얘가 144분의 2니까 두 개 더하면 144분의 7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표본 평균의 성질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근데 표본 평균은 요거였죠? 그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의 평균하고 표본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걔가 x바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 표본들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뭐 s라는 기호를 나타내서 쓰는데 그거랑 여기서 말하는 분산이랑은 다른 거죠. 왜냐면 얘는 여기서 말하는 S는 내가 뽑은 만약에 100명 중에서 10명 뽑았다고 하면 그 10명의 표본 편차를 S라고 한 거고 표준 편차를 S라고 한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뭐냐면 10명, 100명 중에서 10명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쵸?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 전부 다 평균 낸 거를 X바라고 하는데 다 X바로 나타내는데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표준 편차, 바의 표준 편차. 헷갈리면 안 되고 일단 성질을 보면은 요것도 일단 외워놔야겠죠. 외워놓는 게 좋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냥 분산의 n분의 1이라는 거랑 똑같고 항상 말하지만 표준 편차는 외울 필요가 없고 왜냐면 분산만 알면은 그냥 루트 씌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실 증명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저 x 바라는 애는 이렇게 뽑았었죠. xn까지 이렇게 뽑았는데 이 그 기대값의 성질이 뭐였냐면 곱한 건 그냥 빼줄 수 있고 더한 건 그냥 나눠줄 수가 있어요. 쪼개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n분의 1 밖으로 빼주고 x들의 평균이 n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요 앞 뒤에 붙은 요 첨자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 1부터 n까지에 들어갈 수 있는 x는 각각 모두가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x1이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 xn이라는 애도 똑같아요. 그죠? 그냥 중복을 허용해서 아무거나 뽑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x 그 자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식에서 이걸 써준 이유는 얘랑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같은 x로 수렴하게 되고 이게 이제 n개인 거죠. n개. 그러면 이게 n 곱하기 n분의 1에 n2의 x일 테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그냥 원래 평균이랑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얘는 왜 이제 n분의 1이 붙냐면 쟤는 n분의 x1 이걸 텐데 xn 이거일 텐데 일단 분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평균을 뺀 값에 제곱을 한 다음에 걔의 평균을 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은 왜냐면 위에서 m이라는 똑같은 걸 보였으니까 이거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럼 이거를 n분의 1로 밖으로 빼주면 그리고
요 변수가 n개 있고 m으로 밖으로 빼주면 여기 얘가 nm이 되죠. 그러면 m이 n개 있다는 거니까 얘는 다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매칭을 시켜줘서 쓸 수가 있고, 걔네들의 평균인데 n제곱은 그냥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n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식이 살짝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위에서랑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편하고, 결국은 이거를 다 전개하면은 전개해서 구해버리면 얘네들의 제곱들이 나와서 그 제곱들의 합의 평균을 구한 거는 분산이죠. 분산으로 수렴하고, 분산으로 똑같은데 그게 n개가 나올 거고, n개의 분산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 2배씩 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다 0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구하면 0이었죠. 이걸 구하면 0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얘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다 2배에서 m을 기준으로 대칭의 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제곱해서 나머지 항들이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값 자체가, 요 값 자체가 뭐가 되냐면 n 분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n제곱분의 n 분산이니까 n 하나 사라져서 n분의 1만 분모에 남는다. 이거 뭐 증명 과정을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n이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종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하나만 나오는 걸 헷갈리면 안 되고, 요거는 둘 다 직접 구해본 거예요.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직접 구해본 거라서 그냥 한번 쓱 훑어보면 되고, 이것도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2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 발하하자. 이걸 구해라. 그러면은 이것부터 일단 정리를 하면, 분산에서 앞에 붙은 건 제곱으로 나오니까 a 제곱분의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추출한 크기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원래 분산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n은 이제 4라는 걸 알고 a만 구하면 되는데, a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근데 얘가 10분의 2, 얘가 10분의 5고 여기 더하면 3a니까 3a가 10분의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a가 10분의 1이다. 얘가 10분의 2, 얘가 10분의 1. a가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25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분산만 구하면 되는데, 분산은 앞에서 계속 한 것처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죠. 그러면 제곱을 써주면 얘가 x제곱이죠. 얘네들의 평균 구하면 10분의 2 더하기 20 더하기 18 더하기 16 이거니까 20, 40에 56, 10분의 56이네요. 그리고 평균, 이게 x제곱의 평균이었고, 그냥 평균을 구하면 10분의, 이번에는 2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4네요. 그러면은 10분의 22 이렇게 나오고, 요게 그러면 5분의 11이니까 이제 10분의 56에서 25분의 122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50분의 242고, 얘는 50분의 2로 나눠준 다음 하면 낫겠네요. 5분의 28에서 25분의 121 빼니까 얘가 25분의 140이죠. 그러면 얘가 25분의 19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건 얘 25배였으니까 답이 19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제 2번, 모평균이 30이래요.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6이래요. 그리고 n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을 x바라 했는데 x바의 분산이 4니까 얘는 n분의 분산이었죠. 근데 걔가 4인 거죠. 잘못 썼네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6이었으니까 분산은 36이죠. 그래서 얘가 n분의 36이 4인 거니까 n이 9고 요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의 모평균이랑 똑같죠. 그래서 30으로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 39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1이 적혀있는 거 3개, 2가 적힌 거 2개, 3이 적힌 거 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후에 다시 넣는데, 근데 이거를 6번 반복해서 그 6개의 숫자의 합을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은 얘는 6개를 추출한 게 x니까 이 x가 표본 평균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얘는 6개의 수의 그냥 합 나누기 6을 안 해준 거기 때문에 평균을 구한 게 아니니까 얘는 표본 평균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그냥 한 개를 꺼내는 시행을 y라고 할게요, 그때. 왜냐면 나는 이거를 6개의 합을 다 구하려면 너무 할 게 많아지니까 표본 평균을 통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개를 꺼낸 거를 y라고 하면 그 y라는 애는 1, 2, 3이 나올 수 있고, 그때 확률은 1인 게 3개니까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내가 y바라는 애를 뭐라고 할 거냐면 6개를 추출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평균인 거죠, 평균. 얘는 평균인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나누기 6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얘는 6개의 수의 합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바의 6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y바는 나누기 6이 돼 있는 상태이고 x는 나누기 6이 안 된 상태니까 y바에다가 6배를 해주면 그냥 x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구해놓고 가면 그냥 모평균인 거죠. 모평균은 6분의 3에 6분의 4에 6분의 3 더하니까 얘는 3분의 5가 나오고, 그리고 x제곱의 평균도 구해주면 x제곱의 평균은 6분의 1에 3 더하기 8 더하기 9 해서 20이니까 3분의 10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해주면 3분의 10에서 9분의 25를 빼면 되니까 9분의 30 해서 얘가 9분의 5가 나오죠. 그러니까 분산이 9분의 5다. y네요. y 잘못 썼어요. y가 9분의 5다. 근데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인데 얘가 6y 바였죠. 그러면 앞에 평균은 6은 그냥 나오고, 그리고 y 반은 그냥 y로 써줄 수가 있죠. 평균은 그냥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뒤에 거는 6y 반대 6y 바가 들어가니까 36 y바의 분산일 텐데, 근데 y바가 6개 뽑은 거였죠. 6개 뽑은 거니까 그냥 얘는 뭐랑 똑같냐면 6분의 y의 분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6배 분산의 y, 얘랑 똑같다. 그러면 결국 똑같이 구해주면 y의 평균이 3분의 5였으니까 얘가 3분의 5였으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 분산은 9분의 5였으니까 3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3분의 40이 답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고지고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표본이 되는지 6개 수의 합은 표본 평균이 아니라는 거. 6개 수의 합을 6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인 거죠. 이름이 평균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확률 변수로 지정하고 누구를 확률 변수로 하고 누구를 표본으로 지정하고 누가 표본 평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표본 평균이랑 정규 분포를 엮어서 나오는 거고, 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추정을 위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걸 도입했다고 했죠. 그것도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이제 그거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충분히 큰 수의 어떤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의 결과는 정규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걸 대표적으로 하나를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일단 보면 모평균이 스몰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집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다. 근데 모집단이 요거 앞에서 배운 표준 그 정규 분포, 표준이 아니죠, 정규 분포를 따르면 얘는 얘를 따르겠죠. 왜냐면 분산이라는 거 자체가 n으로 나누면 된다 했으니까, 이게 요거라 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그쵸?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얘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뭐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3번,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일 음료 한 병의 용량이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ml래. 근데 공장에서 생산한 과일 음료 중에서 2ml 추출한 9병의 뭐 표본 평균이 179부터 181 사이일 확률을 구해라. 원래는 이제 이거를 따르는 거죠, 요거. 근데 9병을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걔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9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180을 기준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거는 1.5 표준 편차죠. 그쵸? 표준 편차가 3분의 2니까 거기다 2분의 3 곱하면 1이 딱 되니까 1.5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1.5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5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에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거 2배 해주면 8664 이렇게 나오고, 아래 것도 60,10의 제곱인데 크기가 25인 표본을 구했으니까 그 x반은 요거를 따르겠죠. 그쵸? x반 이걸 따를 거고, y반은 36에서 16을 뽑았으니까 4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1의 제곱이 될 거고, 요걸 따르겠죠. x바가 이거, y바가 이거. 근데 보면 이거는 보니까 중심에서 60에서 4만큼 떨어진 거는 표준 편차로는 2배 기준이죠. 그러니까 2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서 이 왼쪽을 해놨어요. 근데 y바가 a보다 작을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y바의 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만큼의 넓이인데 지금 y바가 더 작거나 같다 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대칭인 요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얘도 평균 기준으로 2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곳, 여기가 2 표준 편차였죠. 2. 그럼 이 왼쪽도 2만큼 떨어진 곳에 해당해야 되니까 A는 y바의 평균에서 2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34가 돼야겠죠. 이제 5번 보면 가방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하고, x가 3.5에서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3.5부터 중심부터죠. 중심부터 3.1까지가 0.1915래요. 근데 1915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0.5 표준 편차가 0.4인 거죠. 그쵸? 0. 거리가 지금 0.4만큼 떨어져 있는 거라 했으니까, 그러면 시그마는 0.8이었겠네요. 그래서 얘가 얘를 따른다. 이걸 따르는데 이제 16개를 뽑았대요. 그러면은
그 표본 평균은 얘를 16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4의 제곱으로 나눈 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0.7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3.5에서 표준 편차가 이건데 3.7은 그러면 뭐냐면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거죠. 1 표준 편차 중심에서. 그러면은 중심에서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곳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1만큼 떨어진 거에 0.5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0.5 더하는 거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모평균의 추정인데 요 부분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모두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앞부분만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많이 나올 테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요 부분을 외우기 위해서 앞부분의 그런 개념들을 다 배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왜 모평균을 추정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집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냐면 요만큼을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었죠. 앞에서 이렇게, 그쵸? 일부의 평균을 요거라 했으니까 나는 요 값하고 그리고 몇 개를 뽑았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n 값도 알아요. 맞죠? 그럼 내가 얘랑 그리고 이렇게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 S를 구했었죠.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인 거죠. 이 작은 집단의 개수와 이 작은 집단의 평균과 이 작은 집단의 표준 편차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조사할 수 있는 단위니까 이거를 통해서 전체 평균인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아래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보면,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추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표본을 뽑아서 요런 값들을 얻었을 때 요 m 값이 어디부터 어디 얘가 딱 몇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럴 확률은 0이죠.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0이고, 그 m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m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죠. 물론 5%의 확률로 m 값이 얘네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추정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신뢰도라고 하고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m 값이 이렇게 아래 이제 말을 보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말은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실제로 있을 확률이 95%가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99%의 신뢰 구간은 모평균이 얘네 안에 있을 확률이 99%다.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 어쨌든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나눠지죠. m 값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표본 평균, 얘는 내가 일부를 선택한 거죠. 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로 얼만큼씩 떨어져 요 안에 있을 확률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보면 분모에 루트 m이 들어가거든요. 분모에 루트 m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구간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99%의 신뢰 구간을 처음에 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신뢰도를 정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신뢰도를 내가 만약에 99%의 확률로 내가 잡고 싶은데 n 값을 작게 잡았다면 이 구간이 나는 요만큼씩 좁아질수록 더 정확한 건데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넓은 구간 안에 m 값을 추정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n값과 적절한 신뢰도를 선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적절한 확률 모평균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래 설명이 있는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볼게요. 그때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도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러면 얘를 Z로, 그때 Z로 환산했던 거 알죠?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나눴었죠.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를 이제 표본에 대해서 시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로 놓으면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요 아래 표준 정규 분포 값에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0.95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Z라는 애가 여기 안에 이 값 사이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5다 요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신뢰도인 거예요. 신뢰도.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99%의 신뢰도를 얻고 싶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얘의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내가 99%의 신뢰도를 얻고 싶다면 요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요렇게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떤 신뢰도를 갖고 싶냐에 따라서 정해주는 값이고. 그래서 R을 간단히 보면 얘가 요거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Z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Z를 원래대로.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양변에 넘겨주고 그 표준 편차 넘겨주고, 그러면 식이 요렇게 나오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내가 이제 모평균을 알기 때문에 나는 요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주는 건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는 이제 집단이 굉장히 작고 표준 편차를 모두 안다는 가정하였기 때문에 모평균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모평균을 모르는 거예요. 표본 평균은 내가 알았어. 왜냐면 내가 n개를 뽑아서 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은 이제 더 이상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변수가 아니죠. 왜냐면 내가 n개를 뽑았으면 그 n개에 대한 평균을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수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요 x바의 값을 알고 m값은 모르니까 m값을 남겨주기 위해서 부호를 바꿔주고 양변에 x바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이건 그냥 같은 식이기 때문에 m값이 얘랑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내가 x바라는 애를 이미 임의로 뽑아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x바라는 값은 알고 있어요. 표본 평균의 값을 스몰 x바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스몰 x바는 말 그대로 내가 뽑아서 조사한 평균인 거죠. 그럴 때 요 범위에 들어있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95%의 확률이면 그렇게 낮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모평균 m값이 실제로 얘랑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하자면 앞에서 x바랑 n이랑 s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그마는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근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죠. 왜냐면 집단이 너무 커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나 모 표준 편차가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s 값을 써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n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 값이 커질 뿐더러 이 시그마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n 값이 클수록 사실 좋은 거죠. 왜냐면 정말 커서 내가 모집단을 다 조사했다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클수록 크게 잡아줄수록 그 신뢰도가 좋다.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알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예제 문제죠. 모평균 추정 문제고, 축구공 한 개 무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 회사에서 생산한 축구공 중에서 36개를 임의로 추출했어.
그때 구한 표본 평균이 432다. 근데 이때 이 모평균이 432인 건 아니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지만 표본 평균 하나의 값을 줬을 때는 위에 두 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냥 임의로 추출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고 표본 평균 자체가 얘가 432다 이렇게 준 거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 값을 줬을 때는 이게 추정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표본 평균의 값 하나를 줬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줬다면 그냥 모평균 값을 준 거고. 근데 95%의 신뢰 구간이 요거래요. 근데 95%의 신뢰 구간에서 왼쪽 거를 알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 왼쪽 건 어떻게 생겼었냐면 표본 평균에서 이 신뢰 구간 이거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한 가지 값을 주기 때문에 이 준 값을 앞에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 하나만 주기 때문에 여러 개 주면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95%의 신뢰 구간은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x반은 내가 알아요. 432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 하냐면 36개 뽑았으니까 루트 n은 6이죠. 그쵸? 근데 얘가 몇이라고요? 427.1이라고. 그러면은 이 값은 몇이 되냐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이 값은 4.9가 나오네요. 그쵸? 4.9가 나오고, 그러면은 시그마가 6 곱하기 4.9에 1.96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196분의 6 곱하기 490이네요. 그럼 이거 7로 나눠지니까 70되고 7의 제곱으로 나눠지네. 7의 제곱으로 나눠지면 4죠. 네, 이렇게 되니까 4로 나누면 5, 3이어서 시그마가 15다. 표준 편차가 15다. 이렇게 되고, 반대편 이때 A를 구해라니까 A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432에다가 플러스, 이번엔 플러스죠. 근데 얘 중에 6분의 15니까 얘가 시그마, 얘가 루트 n. 그러면은 이거는 451.9 아니 451.9는 436.9 이렇게 나오네요. 51.9는 두 개 더한 값이죠. 그래서 요거랑 시그마를 더해주면 값이 이렇게 나온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본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요렇게 구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뉜다. 요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제 6번, 화장지의 평균 길이가 m이고 표준 편차가 2래. 근데 화장지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구했는데 그거의 평균이 50.516이래. 근데 모평균 m에 대한 신뢰구 99%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a랑 b를 구해라 이건데, 신뢰 구간이 먼저 어떻게 생겼냐면 표본 평균이 이거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8에 그리고 100개 뽑았으니까 10분의 표준 편차는 2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다 나왔죠. 이게 2배 해주면은 5.16이고 10분의 1하면 0.516이니까 이게 몇인 거냐면 50.516 플러스 마이너스 0.516이 마이너스면 왼쪽 구간, 플러스면 오른쪽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거 다 써주기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왼쪽은 이거 지금 소수점 자리 똑같으니까 왼쪽이 A였죠. 뺀 게 A가 그럼 50이네요. 그리고 B는 A에다가 B를 더한 게 요 오른쪽 거니까 B는 요 0.516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를 곱하래. 두 개 곱하면 소수점 하나 내려가고
5 곱해주면 40 51.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어쨌든 잔 계산보다는 이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왜냐면 이 파트는 이 방법을 모르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거 이제 유제 7번 마지막 문제. 식빵 한 개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이런 문제는 표준 편차가 10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평균을 모르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식빵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제가 좀 보면 식빵 한 개의 무게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도를 구했더니 a랑 b 사이가 나왔대요. 근데 b-a의 5배 한 게 14보다 작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라. 이것도 그냥 식을 다 쭉 쓰면 되는 건데, b에서 a를 빼주면 이 위쪽으로 와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왼쪽 걸 빼준 거기 때문에 결국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표본 평균 값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요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2배가 돼요. 그쵸? 양쪽 값을 빼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5는 앞에 붙어있는 거고 2배가 되니까 이거고, 신뢰 구간이 95%였으니까 1.96짜리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10이고 이렇게 되죠. 얘가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얘 곱하면 10이고 10이니까 100이죠 100에다가 1.96 곱해주면 얘는 루트 n분의 196이고 14로 나눠주면 얘가 14고 루트 n 넘겨주고 제곱해주면 19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n이. 그래서 n이 196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확통 파트는 끝이 났고, 어쨌든 확통은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개념 부분을 까먹지 않게 어쨌든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